안녕하십니까. 최종렬입니다. 보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에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아. 어저께 서울에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 TV를 봤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봤을 것이고, 또 그 방송 보고 난 이후에 또 뭐 어떤 걸 본 게 있다든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 병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2013년도였다는 거, 그거는 참 아주 잘 모르는 내용으로서 아주 뜻밖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했었던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 별로 그렇게 새로운 거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KTN 방송을 잠깐 봤는데, 아니 무슨 이성희 변호사님 혼란을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번.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냥 볼 때는 네. 지금도 가장 이 준조합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은 시스템 코리아는 파산이 됐다. 네. 파산이냐 회생이냐 네. 이걸 놓고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네. 그 파산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파산관제인, 네. 회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은 신탁. 그리고 또 이 안에 이성희 변호사가 하고 있는 내용. 이거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흔들림 없이, 네. 그것도 이상은 회장하고 얘기할 때, 자, 신탁을 하고, 이성희 변호사 TV를 중심으로 해서 구독도 하고 들어봐주고, 네. 그걸 통해서 광고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방송도 하면서 이걸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각자 사람들이 좀 이익 따라서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갖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 파산했다고 해서 11월 8일 날 파산 선고를 하고 나니까 파산 관제인이 등장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게 파산이 6개월 내에 다 정리가 돼서 좀 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참 채권 신고를 하라, 수익자 지정을 신고를 하라,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1월 17일까지 선고하라, 2월 11일까지 뭐하라,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뭘 하기 위하냐, 그냥 다 해쳐버리기 위한 그게 파산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또 어저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파산은 이건 불법적인 파산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파산은 중단돼야 되고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기할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안에 보니까 전부 다가 채권자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파산을 해도 찾아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파산하고도 먼저 받아가자. 이러한 악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파산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항고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동기가 잘못됐었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 쪽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파산을 왜 이성희는 안 막았니 이래갖고, 아니 파산 막으려고 이성희 변호사 손해만 적이 있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사실도 잘 확인도 안 해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뭐냐면은, 파산을 갖다 신청을 하지만 우리는 회생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다가 위임장을 써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회생 신청이 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파산의 반대는 회생이잖아. 그러니까 회생 신청이
서울 회생법원에 어저께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것도 아마 2025년 제1호로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파산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반대 봐봐요. 이게 저기 기흥에 있는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걸 이걸 짓기 위해서 안 지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뭐냐, 2013년 2월 18일 날 거기가 건축허가가 난 건데, 그럼 지금 내년에 2월 18일이면 막 17일이면은 완전히 12년, 13년째를 허가 난 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도 더 이상은 버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걸 안 하면 원상복귀를 하고, 원상복귀를 하려면 그래잖아도 자산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다, 땅까지도 정말 어떻게 되면은 하다가 안 되면 땅이 이제 기흥시로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손 하나 건질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허가권을 살려놓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주변도 개발을 하고 이래야지만이 23만 명의 준조합원들과 또는 거기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피해자가 8만 명,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4만 한 5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도 얼마라도 나눠줄 수 있는 걸 뭔가를 이렇게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눠줄 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과부 땡빛이라도 빌려서라도 그 허가를 살려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한쪽에 파산한데 여기는 회상하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극대극이 돼요. 그리고 어제 바로 그래서 방송을 통해 갖고 동의를 받고 얘기를 하고 협약서를 쓰고, 거기 이제 동의를 받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 그 다음에 정길영 대표, 그리고 건설회사에 해서 다 이행, 공사 이행 협약서를 쓰고 도장을 다 찍는 이런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한쪽에는 다 파산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을 잠깐 보면서 참 너무나도 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쪽에는 파산, 한쪽에는 회생. 그래서 회생선을 탔느냐 파산선을 탔느냐, 회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파산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런 것도 어제 들리는 말에 들어보니까 시스템 코리아는 파산해서 이제 해보니까 시스템 코리아에서 할 수 있는 채권을 보니까 814억. 그거를 다 찾아올 수 있는 집계가 그거예요. 그리고 2025년, 25년인데 29년이 되면 5년이에요. 전체 그 정도 가면 이제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800억에서 남을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 대부분 부동산과 대부분의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의 건물, 예. 임대차 계약 보증금에 월세 냈던 거. 예. 그럼 보증금에 월세 줬던 게 뭐 대충 이렇게 쳐다보면은 보증금 3억에 월 1,200만 원 이래 봐요. 예. 그러면 1,200만 원 들어가고 월 3억짜리 갔다 1,200만 1년이면 1억 2천이요. 예. 이제 10개월이면 1억 2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해버리면.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3억이라고 그랬을 때 2년 6개월만 되면 3억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보증금을 다 까고 하나도 없잖아. 예. 그런 상태가 됐는데 뭐 2년, 여기 5년 지나고 나면 보면 그런 식으로 임대차에 대해서 보증금과 그 안에 있던 이런 건 단 한 가지도 건져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이상은 회장의 형이 완전히 판결에 대해서 결정이 다 나야 되는데, 그 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찾아올 게 뭐가 있어. 말 그대로 파산하는데 5년씩 기다려야 되겠냐. 5년이라도 기다려서 다음은 얼마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받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니까 거의 불가능해. 1,000만 원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 할 것 없이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2029년 6월 30일까지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 말인데, 5년 동안에 그렇게 가는 것이 파산인데 뭐 그 파산을 그렇게 지지하고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렇게 진행된 참 볼 때는 많이 안타까움이 느낄 때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이성희 변호사 TV에서 그 한 30분, 40분 가까이 그 광경이 나왔고 집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사실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세세히 깊이 많이 알고 또 스마트 병원 짓는 거에 대해서 이상을 회장이 아주 한맺힌 꼭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 신권사님한테 이렇게 다 맡겼던 거예요. 예. 그는 백원사님한테 다 일이 맡으셔갖고 그러면 거기에는 실제 내용을 이렇게 관계를 쳐다보면은 시더트 라이프는 우리 백원사님 아들이 대표였고 예. 그리고 그의 친구가 이제 전산팀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도움글로벌 이래지만 거기는 박경기 이 대표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상은 회장의 비서, 운전기 비서로 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섭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대표를 맡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역시 또 백원사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이 안을 다 잘 알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혼란을 주는 말, 누가 혼란을 주는 말이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당장 알겠는데 뭐가냐. 본질은 다루지 않고 껍데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이거 왜 훔쳐봤어?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몰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걸 잘하는가 하면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KTN하고 여기 유본부장이나 김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본질은 뭐냐면 내용이라고.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 공개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용은 내버려두고 껍데기만 편지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기 뭐 오늘 또 이 얘기나 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악항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요번에 사실상 그런 메시지를 쭉 해서 글을 10편, 37편, 1, 2절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런 거 불평이나 시기하는 일 안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편지는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했다, 뭐, 등기를 전달했다, 속달로 했다가 뭐, 그 일반 우편을 붙였다, 잘 갖다 줬다, 안 가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 여기에다 얘기한다면은 이미성 선교사라는 사람이 오라클 신탁의 대표를 선정할 때 그 내용의 글 내용을 보라고. 얼마나 그 내용이 어떤가. 내용을 한마디도 안 다르죠. 그래 놓고 왜 그걸 공개했니? 뭐 카톡으로 했니?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있니? 내용이 도덕 윤리 가지고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격이 좋다, 나쁘다, 뭐 지도자들이 품이 이랬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일을 추진하고 구원하고 회생하고 살려내는 데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런 걸 붙들고 막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마 분명히 내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엄윤상 변호사 같은 이런 경우도 방송 안 하는 만큼 본인한테 유익하다고 봐요. 네. 마치 뭐 같으면 요즘에 대한민국 굉장히 이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속에서 대통령 계엄했다고 해서 이걸 뭐 반란죄로 한다 뭐 한다고 반란죄로 뒤집어 씌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말한 만큼 손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아닌 걸 그런 것처럼 말을 만들어서 손절을 한 만큼 그게 자기의 범죄가 돼요. 그 두 번째 얘기하면 또 그걸 옹호해야 돼요. 또 세 번째면 또 옹호해야 돼. 이러니까 방송 아무나 해서 점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놓고 볼 때는 엄유상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 양반아 저런 말을 안 하는 만큼 본인한테 득이 될 건데. 네. 왜 지나고 보면 다 나올 건데 아니 처음서부터 그 양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신탁한 거 보고 나는 이성희 변호사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변호사 20년 하는 동안에 이런 신탁 처음 봤다고. 처음 본 신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네. 자기가 모른다고 해갖고 자기가 아는 거하고 안 맞는다고 해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의 착각. 내가 아닌 게 전부 다 알고 있어.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내가 안 본 게 본 거보다가 더 많고, 내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게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먼저 할까 나중에 할까 이런 것도 맞춰주는 거예요. 마침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저께 이서희 변호사하고 또 얘기하면서 스마트 병원 이 저기 건립 추진하는데 건립 여기 뭐라는 게야 합의서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 약정서 그걸 날인하고 신청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지금쯤 보면은 저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쯤 가면 2층까지 싹 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지 않을까. 그래 놓고 나서 다 개발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봐. 저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나한테 출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출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 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파산관장이한테 이거 주고 저거 다 주다 보면 허가는 다 죽는데. 그럼 허가가 다 죽으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건데? 일은 뭐 군대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선 보고 후 좋지. 선 좋지 후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가야지 맞는데 오늘 마침 물어봐서 어저께 이제 이성희 변호사 TV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병원 건립 추진 여기 뭐 이행 합의서 뭐 이행 합의서 이런 걸 갖다 날인해 갖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러저런 내용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이제 현재는 그 허가도 못 찾아오고 있는 이유가 보증보험을 2억 5천짜리를 끊어야지만 허가증을 찾아오는데 그걸 못 끊어갖고 못 찾아왔고 그걸 찾아오려고 하다 보면 보증보험 하려고 하다는 게 이제는 회사가 도산이 됐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끊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허가증도 찾아오려고 하다 보면 2억 5천을 내야지 허가증을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는 뭐냐? 건축주를 바꾸면 돼요. 그 건축주를 바꿔버리면 이제 신탁관리위원장이라든가 신탁관리 중에 대표를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행보증서를 2억 5천을 끊어버리면 글쎄 몇백만 원이면 허가증 찾아올 수 있는 거를 그걸 갖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의 일을 풀어가는 걸 모르는 다음에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도 시더스는 회생 살려내기 위해서는 전부 이렇게 그리고 회생병을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보려면 뭐냐면은 요양병원에다가 그 다음에다가 이제 이걸 회생병원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요양병원을 통해서 또 이게 뭐냐면 앞으로 과제인데 23만 명과 그 가족들이 건강이나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려면은 23만 명, 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뭐 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든가, 준조합원들의 뭐 전용병원 같은 형태를 만든다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지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준조합원들은 뭐, 진료비에 뭐, 30%를 DC해 준다든가, 이런 거, 20%를 DC해 준다, 이런 거, 이런 걸만 20%더 사면 DC해, 그러면 또, 노후의 이제 건강관리라든가 요양이라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회생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다 살려낸다는 의미에서 회생 이런 단어를 해서 영혼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삶도 다 살려냈고 거기만 갔다가 1주일, 2주, 3주 있다가 오면은 바깥에 나와갖고 다 사회활동할 때 진짜 걸림돌이 없을 만큼 건강이 회복돼서 나오는 이런 병원이 된다면은 굳이 이게 시스템 고리에서 많은 파산과 어려움이 와서도 이분들 전체를 이렇게 활용하고 회생한 이런 장소로 된다면 아주 시대와 이 준조합원들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로 갖춰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제 마지막 본인이 들어보고 소감할 마디 얘기. 병원이 보통
비싼 의료 장비 들여서 검진하고, 그리고 또 수술 뭐 이런 걸 권유해서 몇 천만 원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수술해 놓으면은 그것도 회복하는데 또 굉장한 힘이 들고, 그러고 이제 또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굉장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일단 건강을 체크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의료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식생활을 개선하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정신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삶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좋아진 상태로 사회를 나간다고 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삶을 마무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밤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고통받다가 가시는 것보다는 그런저런 문제들 다 해결하고 또 밤잠도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해서 좋은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병원이 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23만 준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다 아주 요긴하게 시대에 필요한 만큼 이런 게 만들어져, 이 자체가 참 가치 있는 일이고, 네. 모든 사람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나는 이런 걸 하면서 과거 해왔던 것처럼, 자, 안 아프고 오래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운동 4가지 하자 이래서. 네. 첫째, 숨쉬기 운동. 두 번째, 밥 먹는 운동. 네. 세 번째, 뭐 소화를 시키는 게 근육 운동. 근데 뻔히 알면서도 잘 안 돼.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냐 이 말이야. 이게 영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의 도움을,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참 기도를 했을 때 힘이 오잖아. 기도 운동.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근육 운동, 기도 운동,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만나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면 일단 잠이 자라.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잘 두고 시달리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하면 잠이 잘 오고, 정신이 건강하면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선과 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선과 악, 공과 사 구분이 쫙 돼버려요. 그래야지 정신이 건강하면 이렇게 달렸다는 말, 지정의로 선택, 판단, 결정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일할 의욕이 생기잖아. 이게 합쳐져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 일은 건강에 대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회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내야지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늘 들어왔지만은, 참 건강이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정신 고침받고, 그렇지, 육신 나음을 입고, 그리고 삶이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니까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그리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려서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만물의 영장으로 회복한다. 그런 단어를 이렇게 늘 써왔단 말이야. 이게 참, 그게 회생병원, 회복병원,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응답받을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쳐다보면, 아, 드디어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아내는 그런 세상에 유일한 병원이 건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립되는데, 기도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또 준조합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희망을 쏟아듣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건강 TV 가족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회생의 일인가 파산의 일인가 한번 구분해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회생선을 타고 회생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